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굿모닝입니다. 꿀모닝이에요, 꿀모닝. 여러분들, 좋은 아침인데, 어떻게 좀 분주하죠? 아침에 좀 준비하신다고, 또 뭐 씻고, 뭐, 옷 입고, 이제 아침도 식사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아침 잘 정리하시고요.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근하실 때는, 천만의 그 방송을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약간 가라앉히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리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다들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는데, 자꾸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 왜 이징역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참 당황스러워요. 왜 주가는 왜 이렇게 횡보를 해요? 응? 자꾸 막 짜증나게 박스 안에서 놉니까? 참 어떻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뭐 우리 당사자들이야 더 괴롭죠. 짜증나고. 좀 뭔가 시원하게 차등박 올라주면 되는데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줍니다.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해가지고 계속 우리 개인들, 개미 투자자들 막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일주일을 못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7일 정도를 갖고 있기 힘들다더라고요. 하나의 주식을. 그만큼 빨리 샀으면은 빨리 이익 보고 파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타가 이제 막 성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습성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우리 외인과 기관들은 잘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를 갑자기 떨어뜨려가지고 매도하기 위해서 그때 쌀 때 줍줍하는 우리 외인과 기관들 하는 그런 전략 패턴을 해가지고 항상 당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무슨 돈을 벌었겠습니까? 주식 투자하면은 맨날 실패하고 손절하고 손해보다 보니까 결국 주식 하면 이상하게 논팽이 취급받고 거의 페인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 문화도 바뀌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면은 끈기 있게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으면 엉덩이 딱 책상에다 의자에 딱 앉혀놓고 앉아가지고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눌러 앉아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왔다 갔다 하면은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끈기, 인내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반도체 이제 빅사이클이 진행된다는데 왜 주가가 왜 이 지경이고 왜 이러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볼게요. 이게 다른 이코노미인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지난주 한때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넘기는 넘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8만원대 초반에서 막 놀고 있어요. 또 SK 또 하이닉스 보니까 또 13만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두 반도체가 반도체 업체가 좀 짜증스럽죠. 그래서 직전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6년과 2018년도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2.6배나 올랐어요. 2.6배. 그리고 상승이 꾸준히 이어졌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작년 11월 이후에 2개월간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보시죠. 이때 주가가 막 쫙 오릅니다. 그냥 이때는 2개월간 싹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유동성의 그 힘으로 이제 단기에 50% 넘게 이제 상승을 해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급등 후유증이죠. 후유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후유증이다. 그래서 치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후유증을 치유해야 된다. 치료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이 3개월, 한 4개월 가겠는데, 근데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뭐 길다고 하는데, 이게 별로 긴 시간을 보면 또 긴 시간도 아니에요. 3개월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이제 당사자들은 상당히 길고 힘든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그 제품 가격 상승이 이제 주춤해진 영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그 사이에 그 D램 가격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 3%? 한 3% 정도밖에 올랐다네요. 오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작은 폭은 아니지만 석유를 포함해서 다른 원자재 가격이 한 5% 이상 올랐음을 감안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딘 상승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이 있어요. 좀 미중 반도체 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역으로
공급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의구심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현재 그 미국은 그 전 세계 반도체의 34%를 소비하고 있어요. 미국이 엄청나죠. 34%를 소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죠. 그 생산은 근데 12%밖에 안 돼요. 많이 하지도 않아요. 미국은. 어디에선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돼요. 한 22%가 모자라. 그동안은 그 대만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이 담당해 왔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반도체를 어려움 없이 이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 내 공장을 확충할 필요를 못 느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 공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확실히 달라졌겠죠. 그 지금의 그 반도체 투자 추세가 이제 계속된다면은 2030년이 되면은 미국이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한 10%, 중국이 한 24%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네요. 결국 미국이 이제 판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생산 체제에 미국이 이제 흡수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다 먹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위협적인 말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공급을 이제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실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완전 코미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반도체가 1달러도 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못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이제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영향으로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반도체 투자 계획이 막 본물 터지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현재 12% 수준인데 그 반도체 생산 비중을 이제 10년 내에 한 20% 높인다는 겁니다. 12%를 10년 내에 20%로 높일 계획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20%를 목표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은 2025년까지 자금률이 7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워낙 땅덩이 크고 하다 보니까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자금률을 한 70%. 그래서 이런 흐름은 이제 기업 단위로 이제 확대돼 가지고 타이완, 우리 대만, TSMC가 향후 3년간에 그래도 뭐 113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제 그런 계획을 밝힌 거죠. 반도체는 이제 수급에 이제 민감한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경기 호황기인 2018년에 20조를 넘었던 그 우리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다음에는 한 2조 7천억 원으로 85% 넘게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줄었다. 1995년 개당 46달러였던 디램 가격이 2년도 안 돼서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야, 95년대는 한 개 보통 46달러였어요. 95년도. 근데 지금 벌써 디램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반도체 경기가 이제 꺾여가지고 이제 공급 초과 현상이 벌어지면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그 반도체 투자 계획은 시장에 몇 년 후에 또 공급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켜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뭐 그렇게 식으로 해서 그 주식 칼럼니스트 어떤 분이 이게 글을 또 썼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좀 애매합니다. 상황이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그 빅사이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좀 오래 갈 것 같고 좀 더 내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는 좀 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반기는 좀 더 가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지금은 아직 횡보 기간이고 박스피다. 박스피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박스권에서 놀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오르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1, 2% 내에서 오를 테고 떨어지더라도 뭐 1, 2%예요. 오차범위 1, 2%에서 주로 박스에서 놀 겁니다. 놀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적정한 타임에 그냥 매수하는 것을 몸이 습관화처럼 자동화 되는 거예요. 탁탁탁 들어가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충분하게 즐기면서 매수 확보에 전념을 하자.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뭐 존니 아저씨처럼 뭐 몰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몰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한 50% 정도는 충분하게 삼성전자를 모아야지 꼴랑 10%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부자 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마인드 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 꾸준히 모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 한 20% 이내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뭐 갑작스런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이제 그런 데 들어가야겠죠. 그때 들어가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수익을 남길 수 있어야 하니까
대비용으로 한 현금은 한 20% 정도 내외를 갖고 있자. 그렇게 해서 항상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딱딱딱 해가지고 시행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성공적인 투자 한번 같이 해요. 하시고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방송으로 남길게요. 그럼 같이 하면서 서로 윈윈 합시다. 윈윈 해야죠. 여러분들도 돈 벌고 저도 돈 벌고 그래야지 누이 좋고 외부 좋고인가요? 일단 그렇게 해서 같이 부자 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저 희망찬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성사하십시오.